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전자파란 무엇인지, 전자파에 대한 공부를 함께할 전파돌이라고 해요. 아마 모두들 전자파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어떤가요? 전자파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파가 우리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자파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해요. 병원에서 우리 몸 안을 살펴보려 할 때 사용하는 엑스레이,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차가운 음식을 데울 때 쓰는 전자레인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 무선 조종기로 조정하는 모형 자동차, 무선 전파로 조종하는 드론까지. 과연 이 중에 전자파와 관계가 없는 전자기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상대로 방금 본 것들은 모두 전자파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전자파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자파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쓸모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는 전기장이라는 것과 자기장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장은 무엇인지, 자기장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머리카락에 책받침을 비빈 후 머리카락이 일어나는 현상은 전기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옷길이 닿았을 때도 가끔 자연스럽게 일어나곤 하죠. 우리가 자석 주위에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자석의 양 모서리에 모여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자기장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나서 주위 공간에 물결같이 퍼져나가는 것을 전자파라고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머리카락을 세우는 전기장과 철가루를 움직이는 자기장의 힘이 서로 만나서 전자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앞에 두 가지 경우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고, 그 외에도 전자파는 현대사회에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자파는 전선이나 공기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도 퍼져 있습니다. 집에 있는 TV 전기 플러그는 물론이고, 공기 중에도 우리가 하는 말과 영상을 실은 전자파가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은 전자파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도 진동수가 아주 많은 전자파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진동수가 많은 전자파란 말은 흔히 주파수가 높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주파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했느냐를 뜻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는 아주 작은 주파수를 갖고 있으며, 그에 반해 햇빛은 아주 높은 주파수를 갖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자파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에너지인데, 그만큼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 또한 꼭 알고 있어야겠죠. 전자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항상 핸드폰, TV, 세탁기, 냉장고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파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집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아주 약한 전자파를 발생시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주파수가 높고 세기가 강한 전자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체온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우리 귀에 대고 통화하는 휴대폰은 가급적 사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와 전기밥솥과 같은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낮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아주 많이 받게 되면 몸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게 돼서 신경이나 근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떨어져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전자파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대부분 힘이 약해서 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우리가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전자파가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실천에 옮기세요. 먼저 우리가 가전제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경우 굉장히 편리하고 현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기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가까이 놓고 이용하는 만큼 주의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차단하고 싶다면 이 5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통화할 때 얼굴에서 조금 떼고 이용할 것. 둘째,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통화할 것. 셋째, 가급적이면 통화보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할 것. 넷째, 이어폰을 사용할 것. 다섯째, 잘 때는 휴대폰을 조금 멀리 둘 것. 그리고 혹시나 통화가 잘 안 되는 엘리베이터나 지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가 잘 안 되면 핸드폰에서 전자파가 조금 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5가지 주의사항만 잘 기억하면 핸드폰을 사용할 때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는 30cm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자제품 중 하나인 전자레인지. 음식이 바로 데워져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주의하세요.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 가끔 눈을 전자레인지 가까이 두고 안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죠. 눈은 우리 신체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약한 부분이니까 전자레인지 안을 가까이서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사용하고 난 헤어드라이기, 컴퓨터, TV 등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평소에 플러그를 뽑아 놓으면 전자파 발생이 훨씬 덜하다고 하네요. 플러그를 계속 꽂아 놓으면 가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자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꼭 플러그를 뽑아 놓는 습관 잊지 말아요. 아,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에 대한 주의사항 역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운 날씨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춥다고 온도를 너무 세게 올리거나 온도 조절기를 우리 몸 바로 옆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담요를 깔고 사용하는 게 전자파로부터 좀 더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전자파로부터 안전해지는 법을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벌써 평소에 잘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을 것 같네요. 참,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해 수치나 선인장을 키우는 집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전자파 필터 역시 전자파 차단에는 효과가 거의 없답니다. 위의 주의사항들만 잘 지킨다면 전자파에 대해 크게 걱정할 건 없으니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말고 꼭 지키도록 하세요. 오늘 전자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봤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전자파는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아요.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꼭 실천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부터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제품을 이용해보세요. 지금까지 전자파 박사 전파돌이었습니다.